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금일 9시 현재 전일 대비 추가 3명이 증가된 확진 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신규로 확인된 환자의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번째 환자는 28세 남자 한국인으로 1월 31일 우한시로부터 임시 항공편으로 1차 귀국한 입국 교민 368명 중 1명입니다. 1차 입국하신 교민에 대한 전수 검사 과정에서 1명이 양성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환자분은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 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환자분은 입국 당시에는 증상이 없으셨고 어제 아침에 약간의 기침 증상이 있었고 현재는 병원에 입원해서 여러 가지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정보가 나오면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입국 시에 증상을 호소했던 18명을 포함해서 나머지 1차 입국하신 교민 367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2월 1일 임시항공편으로 귀국하신 2차 입국 교민도 전수 진단검사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우선 시행된 유증상자 8명에 대한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14번째 환자는 40세 여자 중국인으로서 12번째 환자의 가족으로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15번째 환자는 43세 한국인으로서 1월 20일 우한시에서 입국하였으며 당시 4번째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탑승하여 관리 중이던 대상자로 2월 1일부터 호흡기 증상을 호소해 실시한 검사 결과 확진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까지 진행된 8번째, 12번째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67명입니다. 조사하는 과정 중에 3명이 유증상자로 확인이 되었으며 2명은 음성, 1명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등 조치 중입니다. 8번째 환자는 7번째 환자와 우한시에서 원래 알고 지냈던 사이로 귀국 시 같은 비행기 옆좌석에 앉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항공기 승객 및 승무원들 접촉자에 대한 조사는 완료되어 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자는 증상 발현 이후에 의료기관, 음식점, 대중목욕탕, 대형마트 등을 방문하였고 이에 대한 환경소독은 지자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138명이 확인되었고 이 중 가족 1명이 확진되어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며 나머지 접촉자는 자가격리 등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환자는 증상 발현 이후에 의료기관, 음식점, KTX, 극장 등을 이용하였으며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를 지자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 2일 오전 9시 현재 총 429명의 조사 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하여 15명이 확진되었고 327명은 검사 음성으로 격리 해제, 87명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확진 환자들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접촉자 683명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진행 중이며 이 중 5명이 확진 환자로 확진된 바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을 여행하신 경우는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시고 손 씻기 및 기침 예절을 준수하는 한편 발열,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거나 1339 콜센터 또는 관할 지역 보건소에 상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일반 국민들께서도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등 일상생활에서의 감염병 예방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응답에 앞서서 1페이지 숫자 오류가 있어서 정정드립니다. 1페이지에 2차 교민도 전수 진단검사를 시행 중이며 우선 시행된 유증상자는 8명이 아니라 7명으로 단순 오타가 있었습니다. 정정하고 기자님들께 다시 문자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저희 표기가 잘못된 게 있어서 정정 말씀드립니다.
그 1페이지에 2차 입국 교민 중에 유증상자가 8명이 아니라 7명입니다. 정정 말씀드리며 저희가 나중에 자료 배포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있는 기자님, 세종에서 3분 정도 질문 먼저 받고 또 당산으로 넘기겠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예, 이투데이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8번 환자 보면은 중국에서부터 증상이 발생을 했었는데 들어와서 뭐 대중 목욕탕이라든가 뭐 다른 뭐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 8번, 12번 같은 경우가 접촉자가 좀 많은데 이 중에서 밀접 접촉자가 몇 명이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에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방역이 지금 제대로 안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8번 환자는 어저께 이제 보고 드린 것처럼 1차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와서 격리가 해제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지역사회 노출이 조금 증가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지역사회 접촉자에 대해서는 현재 지자체랑 같이 그 파악을 해서 밀접 접촉자는 자가격리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번의 경우에는 이분은 이제 국적이 중국인이시고 또 입국을 중국에서 하신 게 아니라 일본에서 입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또 저희도 이제 그 분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입국자로 관리되고 있지는 않은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12번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서 확진되신 분하고 접촉이 있었다라는 그런 통지를 받고 그리고 검사를 하는 과정 중에 진단이 된 사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초기에는 발열이나 기침이나 이런 일반적인 감기나 인플루엔자랑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본인들이 이제 그런 그 노출력이 명확하게 있지 않으면은 초기부터 이게 신종 코로나라고 의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다음 기자님. 네, 헤럴드 경제 정경수입니다. 그 1차 입국자 중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분들이 자가격리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 이분들은 음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100% 안전하다고 봐도 되는지, 아니면 잠복기 8번 환자처럼 잠복기 상태일 수도 있다고 봐도 되는 건지 하나 여쭙고, 두 번째로는 15번 환자 같은 경우는 같은 비행기를 탔다고 하는데 이게 옆자리를 앉았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같은 비행기를 탔다는 건지 여쭙고자 했습니다. 그 입국하신 교민들께서는 지금 1인실에서 격리가 되고 또 그 시설 담당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혹시 이런 일본에도 유사하게 세대의 비행기로 나눠서 566명이 일본 교민들도 귀국을 하셨습니다. 근데 일본인 경우에도 확진 환자가 3명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이런 유사한 병원체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이 5명으로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입소하시면서 바로 전수검사를 하시게 된 거고요. 14일간은 잠복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자가격리 그 시설격리 상태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14일 날 퇴소하실 때 한 번 더 검사를 좀 확인을 해서 그 사이에 혹시라도 있는 그런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음성이 확인될 때 귀가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음성이라도 나중에 다시 양성으로 돼. 그 사이에 잠복기 사이에 또 그 발병하거나 이렇게 발현이 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감염됐다기보다는 그 우한에 있을 때 노출이 되셨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안전하게 이제 14일 정도를 격리 상태에서 모니터링하고 최종 검사를 확인한 후에 귀가 조치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세종에서 혹시 질의하실 기자님. 네. 네, KBS 양예빈입니다. 15번째 확진자는 오전 자료에 따르면 능동 감시 중이라고만 돼 있었는데 수원시는 자가격리 상태였다고 발표했는데요. 어느 게 맞는지랑요. 그리고 14번째 환자가 12번째 환자 가이드 부인인 걸로 알려졌는데 돌아다닌 곳이 너무 많아서 역학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5번 환자분은 그
기내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자가격리 상태에서 능동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표현이 저희가 이제 능동감시 자가격리가 조금 혼동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가격리된 상태에서도 하루에 2번씩 저희가 전화해서 증상이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이제 아마 그 부분이 명확하게 안 나간 것 같고 현재 그 즉각대응팀이 지금 현재 나가서 환자의 상태나 이런 거를 최종 확인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가격리 대상자가 맞고 자가격리 중에 확인이 된 건데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해서는 즉각대응팀이 가서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기내 접촉자로 4번 환자의 기내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자가격리 중이었고 그 중에 증상이 발생해서 검사하여서 확인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14번째 환자가 네. 12번째 환자와 14번째 환자가 이제 부부신데요. 두 분께서 이제 진단되기 전에 좀 지역사회에 동선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시도하고 보건소가 동선은 다 파악이 됐고 그 동선별로 접촉자를 파악하는 게 계속 진행 중에 있어서 시간이 좀 소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각 지역별로 노출된 장소에 대해서는 조사와 소독과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당상 기자실의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자님 순서대로 질문해 주십시오. 저희가 한 가지만 좀 더 공지를 한 가지만 좀 먼저 공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한 가지 그 우한시에서 오신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노출된 그런 장소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업무를 하셨거나 그 장소를 방문하셨던 분들께서는 유증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시면 보건소로 신고하시고 보건소의 선별 진료를 통해서 그 검사를 좀 받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어떤 장소냐고 하면요. 아까 7번하고 8번이 같은 좌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이 그 좌석만 같은 게 아니라 우한시에 그 체류하실 때 그 우한시에 있는 우한 국제 패션 센터의 한국관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하고 연관된 환자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15번 환자도 그 장소하고의 연관성이 의심이 돼서 추가적인 조사는 즉각대응팀이 진행하고 있지만 그래서 여러 명의 그 확진자들이 그 장소를 방문하거나 거기서 근무하신 분들이어서 우한시에서 입국하신 분들 또는 우한시를 방문하셨던 분들 중에서 우한시의 우한 국제 패션 센터의 한국관 더 플레이스라고 명칭을 합니다. 더 플레이스에서 거주를 하셨거나 사업을 하셨던 분들께서는 발열 또는 기침 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으시면 보건소로 안내해 주시고 그리고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진료를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저희가 상세한 내용은 좀 더 별도로 정리를 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당상 기자실에서 기자님 질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동아일보 이은지 기자라고 하고요. 이제 12번 환자 동선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에서 어제 선별적으로 공개를 했고 15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청에서 이 보건소에서 조사를 받았고 어디 격리됐다 이런 걸 선별적으로 지금 공개를 했는데 질본 발표하고 또 실타가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 좀 질본도 이렇게 좀 더 빠르게 정보를 공개를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의문이 들어서 이번 관련 설명 부탁드리고 추가로 지금 12번 환자 따님이 자가격리 대상 된 걸로 이제 국방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분이 지금 검사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도 지금 말이 엇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동선에 대한 그 정보 공개를 저희가 이제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그런 장소를 가시다 보니까 일일이 가서 확인하고 정리하고 또 이게 오류가 나면은 안 돼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에 조금 시간이 걸려서 최대한 신속하게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님에 대해서는 지금 두 분이 확진이 되었기 때문에 검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그 검사가 진행됐는지는 지금 제가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검사는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저 교양신문 중앙일보 기자님 하시고 그 다음에 경향 기자님. 네, 저 중앙일보 이에스더입니다. 지금 이제 교민분들도 그렇고 접촉자분들도 그렇고 일단 검사를 한 다음에 음성 판정이 나왔다라고 하고 격리 해제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증상 발현 이전에 검사를 하면 당연히 음성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예를 들면 8번 군산 환자처럼 음성이 나와서 격리 해제됐다가 다시 이렇게 양성으로 뒤바뀌는 그런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는데 이렇게 격리 해제를 그냥 시켜도 되는 건지 적어도 14일간은 자가격리를 좀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도 그 8번 같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1차 검사가 음성이었지만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2차 검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환자 관리를 하겠고요. 그리고 그 증상이 전혀 없는데 음상이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병 여부나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자가격리 상태로 14일을 종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사에서 한 분 더 받고 그러면 세종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마이크 키고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JTBC 배영진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武漢에서 들어오신 2,991명 전수조사 중이신데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연락 안 받는 분들도 있다고 했는데 추가로 연락 받으신 분들이 있는지 좀 여쭙고요. 그리고 다음은 국제 협력 관련해서인데요. 12번 환자가 일본에서 들어왔는데 일본 당국의 통지가 없었고 제주도에서도 방문 후에 중국에서 확진받으신 환자가 중국 당국에서 통지가 온 게 아니잖아요. 항공사에서 통지가 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국제 감염이 계속 늘어나는데 국제 협력이 좀 안 되고 있는 게 아닌지 지금 어떤 조치들이 있는지 좀 여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면요. 확진자도 늘고 접촉자도 늘어서 역학조사 인력 부족하시다고 언급도 해주셨는데 혹시 역학조사관 지금 투입 중인 질본 역학조사관 그리고 시도 역학조사관 숫자가 어제 공유해 주신다고 했는데 나와 있는지 그리고 현재 인원으로 좀 가능한 건지 까지 세 가지 여쭙습니다. 12번 환자의 경우에는 이분이 이제 중국이 국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확진 환자의 접촉자의 명단을 중국 정부로 통보를 하신 거고요. 저희한테는 이제 저희가 국적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사전에 통지는 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환자분의 신고를 받고 일본에 확인한 결과 그 접촉자가 맞다라고 확인을 해서 조치를 들어가게 된 겁니다. 좀 더 그 정교하게 국가 간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려면 국적 기반으로도 하지만 이 사람이 어디로 출국했는지까지를 좀 확인해서 이중으로 체크해 주는 것들을 좀 국제적으로 공조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일단 중국으로 접촉자에 대한 명단을 통보를 하신 걸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저희한테 통지로 오는 거는 중국도 마찬가지로 저희한테도 IHR로 통보를 하지만 또 노출 장소가 발생한 항공기에는 또 조치를 해야 되니까 아마 여러 채널을 통해서 통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 협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국가마다 국가 담당관들이 있습니다. 내셔널 포컬 포인트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국가별 이 감염병 위기 담당자들 간의 연락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락 체계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있고 그걸 또 WHO가 이제 그걸 총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통제하는 그런 시점이나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학조사관 숫자는
제가 죄송합니다. 숫자를 또 틀리게 말씀드리면 안 돼서 그래서 저희 중앙도 굉장히 많은 조치를 해야 되고 또 조사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역학조사관을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이제 민간 중에서도 역학을 전공하신 분들 그리고 그 시도 감염병 관리 지원단에서 저희 역학조사관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임명해서 역학조사관으로 활동하게 하는 것들을 시도에서 지금 일부는 진행하고 일부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부족한 인력은 민간의 역학조사관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관련 숫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부장님 우한 입국한 2,991명 전수조사 진행 상황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전수조사 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이거를 그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데요. 내국인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지금 숫자가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좀 숫자를 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거를 이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통보받은 명단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이중으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는 콜센터를 통해서 또 전화를 확인하고 있어서 더블로 지금 전화를 하고 있어서 이 둘 간의 정보를 좀 취합을 해야 돼서 집계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세종에서 두세 분 받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하지 않으신 우리 SBS 기자님 먼저. 황현입니다. 아까 노웅희 국장님께서 교민들 중에 증상자, 확진자가 밤에 증상이 나타나서 NMC로 갔다라고 설명했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전수진단 검사 과정에서라고 했는데 왜 이제 같은 말인 거죠? 이제 좀 자세하게 어떤 과정으로 확진이 돼서 갔는지 그거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12번 환자 이제 서울의 중구에 있는 면세점을 방문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그냥 쇼핑몰이라고만 돼 있는데 여기가 같은 건지 그리고 이것과 이제 CGV 이렇게 영화 관람까지 했는데 이제 접촉자가 135명이라는 게 조금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기준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 13번 환자분께서는 말씀드린 대로 입소할 당시에는 그러니까 검역 당시나 입소할 당시에는 증상이 없으셨고요. 그래서 검사는 진행하셨고 저희가 검사 결과가 양성이 나와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여쭤봤을 때는 어제 오전에 기침 증상이 약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새벽에 이제 격리병상으로 양성 확인하고 격리병상으로 이송이 되었고 이게 초기에는 이제 약한 증상이 있다가 진행이 되니까 아주 초기이거나 뭐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네, 전수 검사를 먼저 했고 검사에서 양성을 확인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송하고 이러면서 증상에 대한 여부를 더 확인을 해서 그 시간적인 선후 관계는 전수 검사가 먼저인 건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접촉자 숫자는 지금 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겁니다. 예, 늘어날 수 있어서 현재까지 파악된 접촉자의 숫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12번 환자. 면세점 방문한 부분은 왜 여기 자료에 안 나오는지 공개를 네.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제가 지금 그 상세한 동선까지는 좀 확인하기는 어려워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피 이문석 기자인데요. 아까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 답변이 없어서 어제 연락 안 된다는 50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저희가 지금 그 보건소에 그 50명에 대한 그 소재지 파악 및 추적을 하라고 그 요청을 드렸고요. 그 결과에 대한 취합이 좀 안 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확인해서 결과를 취합 중이어서 그거에 대해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 더 받고 당산 잠깐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한 번도 하지 않은 기자님. KBS 이승훈입니다. 추가 확진자 가운데서 추가 확진자분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12번 환자처럼
그 다수를 상대하는 그런 일을 혹시 하시는지 여부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15번째 환자 보니까 이분도 열흘 넘게 있다가 지금 입국한 지 열흘 넘게 있다가 그 양성 여부가 나온 건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있다가 이런 여부들이 발견이 되면 지금 인력이나 이 체계로 이분들 접촉자라든지 이런 거 계속 지금처럼 꼼꼼하게 관리가 가능한 겁니까? 15번 환자분의 경우에는 귀국은 1월 20일 날 하셨습니다. 그리고 1월 27일 날 네 번째 확진 환자의 기내 접촉자로 통보가 돼서 자가격리로 대상자를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2월 1일부터 증상이 생겨서 그날 저희가 보건소 선별 진료소를 통해서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이분은 입국은 1월 20일 날 하셨지만 증상이 발생한 거는 2월 1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국 날짜와 발병 날짜가 동일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그 사례마다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저 직업 직업은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도 하지만 직업에 대해서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보가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한번 저희가 그간의 그 확진된 환자들에 대한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당산 장관 갔다가 넘어와서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제가 받기로는 당산에서 채널A, 경향신문, 아시아경제, 한겨레 이렇게 4분 받고 또 이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4분 순서대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채널A 정원입니다. 지금 확인해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2번 환자 동선을 보면 정확하게 면세점만 싹 빠져 있거든요. 근데 면세점에서 오늘 아침에 선제적으로 수업 조치한다고 발표를 하고 지금 어제 보건소에서도 이미 방역을 완료했다는데 왜 이분 동선에서 면세점만 빠졌는지를 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보도된 내용 중에 대소변을 통한 전염 가능성이 있다라는 해외 보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전염 경로에 대해서 추가로 좀 파악된 정보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대소변에 대한 거는 저희가 메르스 때도 설사 증상이 보이는 환자도 있고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도 환자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검체에 대해서 또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 어떻게 감염을 일으키고 어떤 증상을 더 일으킬 수 있고 또 어떻게 분비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다 연구 중이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직은 그 신종감염병이다 보니까 더 그 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저희 확진 환자를 대상으로 대변이라거나 소변이라거나 이런 다양한 검체를 가지고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변을 통해서 또는 PCR을 통해서 양성이 나온다고 하는 거랑 또 그게 어떤 전염 경로로서 작용을 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네, 면세점과 관련돼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세점 방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도 역학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어제도 알려드렸다시피 저희가 동선상에 지점 공개하는 기준을 이제 밀접 접촉자가 확인된 곳을 말씀으로 알려드린다라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이 면세점에서 확인되는 접촉자분들을 좀 분류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밀접 접촉자가 확인되는 대로 그 부분은 또 공식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로 질문 주십시오. 네, 저 경향신문 박재영 기자입니다. 15번째 환자가 지금 4번째 환자와 같은 비행기여서 감염된 것처럼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근데 4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20일 입국하실 당시에는 무증상 상태였다고 전에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21일부터 증상이 발현됐다고 하셨는데, 15번 환자가 4번째 환자랑 같은 비행기에서 감염이 됐다면 혹시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이 일어난 거 아닌지, 그리고 무증상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15번 환자분은 4번 환자의 기내 접촉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7번하고 8번이 이제 같은 비행기로 이용해서 입국하셨는데 이분들은 비행기에서의 노출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우한에 체류하실 때
한국관 더 플레이스라는 그런 곳에서 같이 그 근무를 하셨던 분이어서 어디서 노출이 일어났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조사를 하면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4번 환자도 같이 근무하시던 15번 환자와 같이 근무하시던 분인가요? 제가 지금 저쪽에서 질문하는 게 또렷하게 들리질 않아서요. 아, 그 15번 환자랑 4번 환자가 같이 근무하시던 분인가요? 그 7번이랑 8번 이외에 15번이랑 14번이. 7번하고 8번은 같이 근무를 했는데 4번하고 15번이 같이 근무한 거는 아닌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그러니까 그 전에도 접촉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비행기에서만 접촉이 있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15번 환자분은 접촉자이긴 하지만 이분도 또 우한시에서 체류하셨던 우한시에서의 노출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확진이 됐지만 이분의 감염 경로가 기내로 인한 건지 아니면 우한에 있을 때 노출인 건지 이런 거는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노출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노출원으로 보고 감염 경로를 볼 거냐에 대해서는 15번에 대한 조사를 좀 더 면밀히 하고 역학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시아경제 한겨레 기자님 순서로 질문 주십시오. 예, 먼저 맨 처음에 발표를 하실 때 8번 환자 접촉자 67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자료에 72명으로 돼 있어서 이거 좀 어떤 게 맞는지 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더 플레이스 여기는 그러면은 우한에서 입국해서 우한 15명 중에서 8명이 이제 우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인데 나머지는 이제 국내 이송자 아니고 이 더 플레이스하고 관계된 환자분들이 그래서 몇 명이라는 건지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러면 따로 국내에서 우리 당국이 가서 현장 조사를 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드린 한국관 더 플레이스하고 관련된 환자분은 3번, 7번, 8번, 15번 이렇게 4명이 연관성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우한시 총영사관을 통해서 이 상인회하고 접촉을 했는데요. 상인회에서는 50여 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현황을 파악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영사관하고 협의해서 여기에 관련된 그런 입국자에 대해서는 더 추적하고 검사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2페이지 접촉자는 저희가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67명이 아니라 72명이 맞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8번 환자의 1월 30일 날 다녀간 원광대 병원은 군산이 아니라 익산 소재입니다. 이 부분 양해 말씀드리면 저희가 문자 통해서 다시 재공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 한 번만 다시 말씀 부탁드려요. 7번? 10번 환자 여자 아니라 남자 맞는 거죠? 예. 지금 5페이지에 있는 7번 환자 여자분 아닌 남성분입니다. 이것도 정정드립니다. 아, 바로 전에 오기는. 바로 전요? 네. 저희 6페이지에 8번 환자의 1월 30일 원광대 병원이 소재지가 군산이 아닌 익산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10번 환자 54분가요? 43분가요? 이 부분 확인 한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정정된 내용들은 저희가 브리핑 끝나고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당산에서 한 분 더 받고 또 세종에서 3분 정도 질문 받겠습니다. 네, 한겨레 신문 박가희 기자입니다. 한 3개 정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12번 환자 동선 관련해서요. 보면은 20일에 귀국하셔서 22일 약국을 방문하시고 그 다음에 23일, 25일, 28일 병원을 3번을 가셨어요. 근데 그럼 처음 약국 가셨을 때, 그 다음에 3번의 의료기관을 방문을 하셨을 때, 그리고 30일에 다시 보건소를 가셨을 때 증상이 각각 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12번 환자 같은 경우 이제 일본 확진자의 접촉자라고 했는데 그 전염 경로가 확실히 그 부분인지 확인이 됐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일본 정부가 처음에 중국 국적인이어서 중국 정부에게만 통보를 했다고 했는데, 그럼 그 이후에 저희가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이게 공조 체계의 변화가 좀 있는지, 일본 정부에서 예를 들어 중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도 알려줄 수 있도록 그런 변화하는 지점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도를 이제 일반 독감에 견줘서 치사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얼마나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다른 나라 통계 보면 완치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던데 한국 같은 경우는 완치의 기준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환자 동선은 좀 담당자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거꾸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완치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정된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각 나라마다 이제 사용하고 있는 기준은 다른데,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환자가 증상이 호전이 되고, 그리고 2번 24시간 간격에 2번의 유전자 검사가 음성이면 일단은 격리를 해제하는 그런 기준으로 현재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퇴원 환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치사율에 대해서는 독감 인플루엔자인 경우에도 그 인플루엔자가 어느 정도의 유전자 변이를 일으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계속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중국에서 나온 정보에 의하면 한 4에서 5% 정도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좀 더 유행이 진행되면서 더 확정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메르스에 비해서는 낮고, 그러니까 메르스가 한 30% 그리고 사스가 한 10% 정도의 치사율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신종 코로나는 아직까지는 4, 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하고의 공조 체계는 저희가 이제 그런 국적으로 통보를 하다 보니까 출국한 국가에서 그 정보를 모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국가들이 다 똑같이 당장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면 국적뿐만이 아니라 그 출국한 국가에도 좀 동시에 통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연락 체계에 대해서는 변경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도 동일한 그런 원칙으로 접촉자 통보를 해줘야 당장의 그런 현안 조치가 가능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선 관리